네, 40대가 되면서요. 특별한 이유 없이 팔이 저리거나 또 손가락에 심한 통증이 생긴다면 팔이 아니라 목 디스크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목 디스크가 팔로 내려가는 이 신경을 눌러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디스크랑 또 많이 듣는 협착증 증세가 또 어떻게 다른 걸까요? 한방침곡과 전문의 이건목 원장님 모시고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원장님. 이 목 디스크나 협착증 증상은 비슷해 보이잖아요. 팔이 저리고 손에 이제 심각한 통증이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알기 쉽게 설명 네. 좀 해주세요. 예,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목 디스크, 뭐 팔이 저리다, 목에 문제가 있다면 다 목 디스크로 인식을 해왔잖아요. 네. 그런데 네. 목 디스크는 해부학으로 들어가 보면 디스크 자체가 물렁뼈예요. 물렁뼈가 나와서 신경을 눌러 가지고 팔로 내려가는 신경의 통증, 마비, 힘이 없어짐을 만드는 거죠. 네. 그런데 협착증은 신경이 나온 통로가 뼈가 자라나면서요. 네. 신경을 압박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그런데 네. 이 목 디스크는 수분이 많아가지고 자연 치료가 3개월이면 90%, 막 1년이면 거의 다 낫습니다. 그런데 네. 이 협착증은 뼈기 때문에 자연 치료가 되지 않아서 만성적으로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디스크나 협착증 어느 쪽 환자가 더 많은 거예요? 이 미국 통계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목 디스크 환자가 20에서 25%뿐이 안 되고요. 예. 사실 협착증 환자가 70에서 75%가 된다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요즘 이상한 병이 생겼어요. 이 스마트폰을 하게 됨으로써 네네. 특이한 현상이라는데 10대, 20대부터 이 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목 디스크가 우리 몸에서 가장 퇴행성이 빨리 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단지 그냥 어깨가 아픈 건지 네. 목 디스크나 협착증 때문에 아픈 건지 우리가 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네. 예. 어깨하고 목은 가까이 부위에 있어서 또 증상도 어깨하고 팔이 아픈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네. 그런데 이런 몇 가지 동작에 의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팔이 이쪽이 아프잖아요. 그럼 네. 목을 이렇게 누르면 한 7kg 힘으로 누른다 그러는데 누르면 네. 신경이 나온 통로가 좁아져서 팔의 통증이 더 심해진다. 그럼 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팔에 이제 통증이 심할 때 팔을 머리 쪽으로 이렇게 올리면 아픈 팔로 네. 이렇게 올리면 통증이 가라앉아요. 왜 그러냐면 통로가 좀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깨는 팔을 올리면 통증이 더 심해지고 두드리면 아프죠. 그래서 간단히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더 쉽네요. 잘 기억하셨다가 네. 한번 자가 진단 해보시고요. 근데 이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예, 이제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제 주사약물 치료하다가 안 되면 수술요법으로 가게 되는데요. 예. 수술요법은 이제 목 앞을 절개해서 퇴행한 디스크를 조금씩 파서 없애고 인공 디스크를 넣어서 앞에 쇠를 박아서 고정시켜주는 그런 기술을 하는데요. 예. 시술하는 것이 좀 부담도 되고 의사도 선뜻 권하지 않죠. 그리고 이게 수술하고 나서 5에서 10년쯤 지나면 가끔 마비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도침 치료를 연구한 것은 어떤 거냐면요. 네. 앞에서 디스크와 신경을 가운데를 누르더라도 뒤쪽 뼈를 절개를 하는 거죠. 즉 뼈를 절개하는 건 아니고 뼈와 뼈 사이 관절낭을 절개해주면 인대인데요. 네. 절개하면 뼈가 이렇게 툭 하고 벌어집니다. 그러면 앞에서 디스크가 눌러도 신경이 도망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뼈의 관절도 벌어져서 치료가 자연스럽게 되게 하는 치료법이죠. 이 치료법을 2015년 8월에 미국 JPP라는 학술지에 게재했습니다. 원장님이 게재를 하신 거군요. 네. 그 연구한 환자들도 굉장히 많겠어요. 그 증상으로요. 예. 목 디스크나 협착증이 이제 궁금한 게요. 여러 군데 발생을 하면 그때도 이제 도침 치료가 가능해요? 이제 우리가 보면은 목 디스크가 협착증이 이 젊었을 땐 한 곳에 생기거든요. 근데 네. 나이가 드시면 점차 이게 전염되듯이 번져 나가서 네. 이 두세 곳에 문제가 돼요. 근데 두세 곳을 수술하고 나면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목은 7개밖에 안 되니까 네. 뼈가요. 그런데 우리 치료는 한 번에 들어가서 여러 곳을 같이 할 수가 있는데 단지 시간도 10에서 15분 정도면 되고요. 시술하고 나서 1시간 정도 지나면 식사도 할 수 있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회복이 빠릅니다. 와. 하여튼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네. 목 디스크와 협착증을 어떻게 도침으로 치료한다는 너무 건지 궁금한데요. 더 궁금해집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올해 54세인 오늘의 사례자는 3년 전부터 원인 모를 목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병원을 찾은 결과 목 협착증 판정을 받았는데요. 손이 좀 문제가 있었나요? 어깨가 좀 문제가 있었나요? 팔 이쪽 어깨 쪽하고 팔
목에서 시작된 통증은 팔과 어깨 그리고 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팔 쪽하고 어깨 쪽이 너무 막 끔찍할 정도로 아파서 막 잠을 못 잤어요. 하루에 뭐 잠을 1시간 정도 잘까 말까 그랬어요. 3년 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3년 동안 다양한 치료를 받았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사례자. 그가 고민 끝에 선택한 치료는 바로 도침 치료였습니다. 치료 후 바르게 선 목 보이시나요? 지금은 뭐 통증이 일단 없으니까 인상 쓸 일도 없고 잠도 잘 자고. 그러니까 뭐 생활이 많이 좋아졌죠. 사는 것 같아요. 요즘. 네, 지금 사례자분 굉장히 만족하는 것 같은데 병원에 네. 왔을 때는 증세가 많이 심각했을 것 같거든요. 어땠어요? 이분이 오실 때는 이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일을 좋아하시는 분이고 네. 뭐 한식집 유명한 한식집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네. 이분이 올 때 5번, 6번, 7번에 디스크도 많이 나오고 뼈도 자라 있는 전형적인 협착증 환자였어요. 아, 네. 통증이 어느 정도 심했냐면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을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병원에 내원하게 되셨는데 네. 3회 정도 치료받고 완전히 통증도 없어지고 일상생활을 다 단 하고 3번 맞았는데요. 예. 완쾌가 된 예, 예, 거예요? 완전히 됩니다. 진짜 빠른 야, 기간 안에 낫네요. 아니 정말 무슨 도침이 지금 만병 통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처럼 보이는데 우리 원장님이 이제 이 도침 치료의 그 전도사시잖아요. 예. 이 도침 치료가 다 가능합니까? 한계가 없는 겁니까? 예, 목에 대해서는 이제 연조직에 대해서만 가능한 그런 거기 때문에요. 예. 예, 이런 게 있습니다. 디스크도 가운데로 2분의 1 이상 튀어나오면 중앙 가운데 신경을 눌러버리면 마비가 옵니다. 네. 예, 마비가 오는 경우는 정증이 아닙니다. 그래요. 이 도침 시술 받을 때 혹시 주의사항 같은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을까요?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모든 시술이나 수술은 심장 또는 뇌질환, 중풍, 또 뭐 당뇨병, 뭐 만성 암 종류 이런 병들인데 간단히 뭐 혈액 검사하고 심전도 검사를 하고 나서요. 네. 이런 검사를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다 가능해요. 심지어 아스피린을 먹고도 이 치료를 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그 일반적인 흔히 보여지는 한방 병원에서 다 도침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이제 모두가 아니라 특수하게 이제 교육되시고 이런 공부 과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예, 한 예. 100여 명 되시는데 이분들은 좀 어느 정도까지 도침이 가능하고요. 그냥 네. 그레이드가 좀 나눠서 할 수가 점점 이렇게 있습니다. 널리 좀 알려지는 그런 상황이군요. 예, 그러니까. 학회가 만들어진 지 한 5, 6년 되니까요. 계속 좀 공부를 그럼 계속 시켜가고 이렇게 교육시키는 프로그램도 있으시고 예, 교육시켜 세미나나 뭐 이런 학회를 세미나 통해서? 계속 학술대회 해가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이제 도침술이 목 디스크와 협착증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했는데 네. 좀 사진 같은 걸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시청자분들이 더 이해가 쉬울 네.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설명을 네,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목뒤에 이런 환자가 있었죠. 용인에 사신 60대 분인데 이제 공사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건설 이 회원 이제 직원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제 왼쪽 팔이 들고 물건을 이렇게 옮겨주는 작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팔이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팔의 그러니까 힘이. 네. 예, 그 3개쯤 수술을 해야 된다니까 이제 좀 부담이 되시니까 저희 병원으로 내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이건 전형적인 여러 곳에 협착증이 온 경우죠. 그런데 이 경우가 2번째 시술을 하고 나서 팔에 스파크가 오는 느낌이 들렸다고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힘이 다음날 생겼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다음날 팔에 힘이 생기셔갖고 지금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와우. 그러면 이뭐 좋은 치료 방법으로 빨리 치료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평소에 생활을 잘해서 이 참 맞아요. 이 목 관절을 좀 이렇게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예방법 좀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 관절 예방법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 많이 하시고 또 공부 열심히 하시고 막 이런 네. 고개를 막 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가 문제인데요. 교통사고 접촉사고를 나도 목이 흔들거리면서 관절이 이동을 해요. 아탈구라 그러는데 이런 경우가 됐을 때는 네네. 이 관절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하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네. 이게 머리 한쪽을 충분히 눌러서 네. 최대한 한번 밀어보세요. 네, 네. 밀어주시면 이제 관절들이 이렇게 뻐근해지는 통증이 느껴지죠. 네. 네, 반대쪽으로 또 한번 하셔가지고 충분히 밀어서 한 5 정도 쉴 때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네, 네. 그다음에 좌우로 한번 이렇게 크게 돌려줘 보세요. 아. 그다음에 반대쪽도 한번 돌려주시고 네. 이렇게 하면 관절들도 영양분을 먹고 싶거든요. 근데 한쪽으로 계속 늘리고 있으면 얘가 퇴행가 빨리 일어나요. 이런 동작을 통해서 새로운 혈액들이 가고 관절이 퇴행화되는 걸 막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치료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지금 화면에 좀 나오네요. 수시로 좀 스트레칭을 해 주라는 그러니까. 게 이제 원장님의 한두 예방- 시간 정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수시로? 예, 예. 와우, 알겠습니다. 뭐 어렵지도 않고 그건 뭐 앉아서 일하다가 잠깐 책 보다가 잠깐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맞아요. TV 보다가도 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오늘도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